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땅구랑 48편째로 해서 사실은 47편서부터는 최근에 코로나19에 의한 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예측들이 이제 좀 개인분들이 유튜브로 저와 똑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월 22일 날짜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들어봤더니 우리나라는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47편서부터 이 내용을 얘기했었던 거는 제목에 다른 것처럼 코로나19 부동산 폭락론, 소위 말해서 이제 크다랗게 떨어질 거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제 견해를 여러분 주제로 해서 오늘 48편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2008년도에 글로벌 리스크, 또 그 다음에 1998년도에 IMF, 아마 이때 대부분의 그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로만 보셨지 여러분이 아마 겪어보시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부동산 시장,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환경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또 우리들 앞에 닥칠 겁니다. 이거는 아주 거대한 경랑이 몰려올 듯한데, 그러면 당연히 나타날 현상이, 그동안의 주택 폭등론도 그냥 집만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그런 것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불치병자는 막 나타나고 있는 주택 폭락론이에요. 소위 말해서 요즘 유튜브를 봐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47, 48, 49편을 갖다가 이제 그 주제를 잡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뭐 종교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들도 분명히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 내용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봐보면은 부동산을 이제 보통 계량도를 많이 하게 되죠. 요게 이제 저기 컴퓨터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제가 손수 찍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장을 예측을 할 때는 지표들이 다양합니다. 우선 이제 보급률이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착공이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듣는 1번 부동산, 또 거래지수, 경기 동향, 또 퍼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거에 대한 매수 그 지표, 그 다음에 선진국 지표 등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수요, 교체 수요, 예비 수요인데, 나중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될 때 이제 제가 요 수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장에 여러분이 부동산학 개론에 나온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5천만 명의 돈 먹기 광란의 시기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 주제들은 제가 2008년도에 글로벌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이때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다가 계속적으로 강의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만연할 주택에 대한 폭락론을 볼 것 같으면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롭고 순탄할 때는 종말론자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어지럽다라고, 그리고 또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다라고 그러면 종말론이 폭증을 하죠. 뭐 요즘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유사 이래의 그 인류의 역사를 봐보면 어지러울 때일수록 이러한 종말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택시장 또한 상승 무드에서는 폭락론이 힘을 못 주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장 여건이 어려울 때 또 주택 폭락론이 조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선아무개인이다라고 우리는 뭐 유명하신 분이죠. 주택 가격이 무슨 절반으로 된다, 뭐가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었던 분 한 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이분은 뭐 사회에서 뭐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재척에 대한 대상이고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죠. 그런데 이거를 아마 시청하시는 분 여러분들은 상당히 하우스 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용어를 쓰는 사람은 없죠. 바로 이게 난세 때 시대가 어려울 때 나타났던 인물들이고 용어들입니다. 대표적인 용어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관한 얘기를 예전에 제가 부동산 TV에 나갔을 때 뭐 여기서 이름 얘기하면 이 선대인 씨 보고 제가 공개 토론을 한번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려놨더니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부수장인가 있었을 때 글을 했더니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경계 1호가 무작정 주택, 전 무작정 주택 상승론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이 주택 폭락론이에요. 이들은 사이비 종교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한번 봐보면은 경계 대상 이론의 부동산 폭등론은 뭐 소득이 증가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다, 부동산 불패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소득과 그 다음에 경기 후퇴 이제 하락론자를 보면은 경기가 후퇴하죠, 인구가 감소하죠, 고령화죠, 일본 부동산이죠. 이 대표적인 4개 요소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뭐 많은 분들 폭락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득과 분명히 부동산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먹고 살고 있다라고 봐셔야 돼요. 그런데 반면 부동산은 자산에 대한 방어 효과, 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상회를 합니다. 이걸 보통 인플레라고 그러죠. 그 자산 축적 효과에서 부동산은 가장 아주 인터셉트라고 그러니까 잽싼 재화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약하고 기회에 매우 강한 재화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욕을 엄청 먹죠. 경제 성장의 뭐 악의 축이다 뭐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주택 경기는 특별히 전면전이 아닙니다. 일반 경기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전면전이면 부동산 경기는 강남하고 강북하고 따로 놀고 강남하고 경기하고 따로 놀고 그러죠. 이게 게릴라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완만한 우상향으로 여러분이 늘 생각을 갖고 계셔라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보는 건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과연 우리는 중립된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볼 것인가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중개업자들을 실무교육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시킬 때 대치우성 31평짜리를 이게 이제 개포우성입니다. 이거 대치우성이라고 그래놨지만 혹시 검색어를 치시면 여러분 개포우성으로 치셔야 돼요. 여기 쌍용 뒤에도 저기 은마 뒤에도 우성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개포우성으로 치면은 이 평형이 나옵니다. 이게 31평형으로 보는 건데 이게 영순이 옛날에 80년대 초에 영순이 통장이라고 있었는데 영순이 통장의 최고의 어떻게 되냐면 타켓이 바로 이 대치우성 개포우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좌표만 봐보세요. 1993년도에 3억 천짜리가 2억 7천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요것이 2억 5천까지 또 떨어집니다. 3억까지 올라갔던 게 2억 5천까지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2007년도에 15억 5천까지 올라갔던 게 11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7년 동안의 불황과 그 다음에 6년 동안에 뭐가 됩니까?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조금 이해가 적어 되신 분은 37편을 47편을 여러분이 이제 그 6편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보면 대치우성이 모델을 한번 보자 이게. 하락 국면이 됐을 때는 약 30%가 폭락을 합니다. 30%라는 건 그냥 폭락이라는 용어를 썼죠.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같으면 얼마냐? 7억으로 떨어지고 20억짜리 같으면
14억 떨어지고 30억짜리 같으면은 21, 2억, 2, 3억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보세요. 그 대신 대형으로 봐보면 선의 모델이 상승 국면일 때는 또 호가 기준으로 또 이게 따따블이라고 우리는 20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는 여러분이 검색어를 치시면 황박사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 오시든가 아니면 지난번 자료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자 이거예요. 대치 우성을 갖다 상대로 놓고 봤을 때 커플링 일반 경기하고 같이 올라갈 때가 1968년도. 근데 78년도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위로 눌까 안 눌까 그러다가 넣어놓고 1988년 올림픽 거쳤을 때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지금 얘기하는 최고 고점으로 올라가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인 글로벌 리스크가 터졌을 때요. 그 다음에 디커플링 효과라고 우리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건 2018년도입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이 디커플링이라는 건 경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세계 경제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1998년 그 유명한 IMF 2008년도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리스크. 이 두 개 상황을 봐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떻게 됐냐? 지금 얘기한 보편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예요. 68, 78, 88, 2008년, 18년도. 근데 이게 건대 행정론청에 보면 1994년도 5년도에 제 일본에서 베껴는 제 논문이 건대 행정론청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8자 단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맞춘 게 대치 우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2008년도 상승 시기이면서도 폭락. 2008년도 98년도 IMF 때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이 같은 폭락 장세를 맞이하는데 이걸 디커플링 효과라고 이제 저는 봤었던 거예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대치 우성의 끝자리가 이제 4자, 8자 때는 올라가는데 4자 때는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1974년도 월남 패망이 일어나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경기 저점 논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1984년도에 전두환 정권의 강력한 억제 정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럴 무렵에 이제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그야말로 후회하게 하겠다.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발언하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십니다. 전 대통령이세요. 그 다음에 1994년도에 바로 뭐냐면은 1993년도로 나옵니다. 바로 저점으로 가게 됩니다. 2004년도에 정확하게 또 저점으로 떨어집니다. 2014년도에도 바로 장기적인 저점. 서울의 아파트가 이때만 해도 가장 마지막 바닥 시세가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4년도는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퀘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러분이 보실 거는 자, 시대별로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 전문가하고 다르게 본 내용이니까 좀 보셔야 돼요. 1980년대는 주택 수요가 절대 부족입니다. 1996년도에는 수요자가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집 살 사람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 보면 자본 잉여라고 그러는 건 하나의 투자에 대한 투기라고 그러죠. 재화의 가치로 봅니다. 사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자본 잉여라고 우리는 시장 요인을 보셔야 돼요. 2010년대는 보급률 100%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인구 문제에 따른 시장 요인이 이미 어떻게 되나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요즘에 유튜버들, 블로거들 전부들 너도나도 인구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미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 보셔야 돼요. 그건 2020년대는 뭘로 봐야 되냐? 해지라고 우리는 방어에 대한 효과로 부동산, 주택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택이 이해가 되지. 수요 공급, 허구한 날 수요 공급 얘기하니까 40여 년 동안 제가 얘기했죠. 아까 대학 졸업하면서 대학원, 건대부동산 대학원서부터 보면은 40여 년 동안 주야장창 얘기 나온 게 수요 공급 문제예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서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럽니까? 공급이 많아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럽니까? 그런 측면은 아닌 거예요. 제가 시장 경제학이라고 그랬죠. 이제 바로 해지로도 보는 부동산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전문가분들 이런 내용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봐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동자금 1200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로금리 시대죠. 한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0%대로 제로금리대로 들어있죠. 그런데 이때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상 처음으로 옵니다.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맞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거 전 세계에서 맞아본 날은 사실 일본이 처음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럼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서 과연 뭐가 할 거냐? 분명히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이 오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한계가 있냐? 돈은 지금 얘기하는 그 무작정이라고 하면은 안 되지만 엄청나게 돈을 살포하죠. 왜냐?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게인 1978년 제가 이제 그 연속곡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어게인 1978이라고 그랬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고유가고 자본주의가 이때 1975년도 월남이 패망하면서 자본주의가 소면서 패배한 시점이 됩니다. 세계 경기는 불황성인데 이때의 자본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풀어버리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전 세계에서 그 유명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난 것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상황하고 거의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때면 꼭 나타난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30년을 넘게 들은 얘기. 시장이 약세일 때 나오는 말.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강남의 불패는 이제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 IMF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근 30년을 들었어요. 사실은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IMF를 이기게 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이때 돈을 살포하지 않게 뭐돼? 혹시 이때 여러분들 카드 깡한 거 아세요? 길거리 가면 카드를 지갑에다가 한 7개, 8개 쫙 놓고 다니던 시절이 카드로 해서 소비를 조장을 한 거예요. 인플레를 조장한 거예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리스크 때 세계 경기가 부도가 나났을 때 이 경기를 이겨나가기 위한 것이 누구예요? 주택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안 써놨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바로 이 대통령들은 부동산은 필패론 삼원 망한다라고 했던 저것이고 대통령들이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구원투수로 나타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봐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봐봐야 돼요. 인플레가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얘기했던 인플레는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물가 상승률이 1%대 이제 어쩌면은 제로 때 마이너스 때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이런 때 인플레가 얼마나 이쁜 놈이에요. 과하면은 밉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과하지 않을 때는 이쁜 놈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게 녹화할 때 제 요 손주, 외손주, 친손주들이 여기 3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주들이 오면은 귀찮습니다. 근데 안 오면 또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게 인플레예요. 그렇죠? 아마 저 손주들 길러보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부동산은 나라 망국병이라고 말하신 분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을 통해서 카드를 통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IMF와 2008년도 경제 위기를 얻었는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리스크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를 엄습했다 가정할 때는 뭘로 도대체 구원투수로 여러분이 부를 것 같습니까? 돈 살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1인당 1억씩 드리나요? 1인당 1,000만 원씩 드리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가 어떻게 되니까 템프테이션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부동산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나타나는 게 디프레이션이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 폭락론에 눈과 귀가 솔깃하시는 분들 10년 전 하우스 푸어 때도 그랬고 20년 전 IMF 때도 그렇고 30년 전 일본이 주가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처음 폭락했을 때도 폭락의 시점일 때도 그랬고 40년 전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내용으로 이거다 저거다 그런 건 없습니다. 폭등론도 문제가 있고 더더욱 심각한 건 폭락론도 문제가 있다. 지금은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우리만이 치료와 처방과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맞죠? 그래서 2020년 코로나19 부동산 시장 분명히 사상 최악의 경랑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1998년 4.3청 국가부동의 IMF 겪었고 2008년도 세계부동의 글로벌 리스크도 겪었어요. 그런데 잘 헤쳐나간 게 대한민국입니다. 2020년 전 세계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격해오고 고령화 내부 환경 또한 비우호적이에요. 그런데 겁먹지 마시라 이거. 제가 제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금년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 이제 그만두는데 만 70이 이제 되면은 더 이상 강의를 안 주게 되죠. 저희 대학 우리 숭실사이버대 285명의 교강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은 저도 저걸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한평생 앞날이 늘 불안했어요. 어느 날 편안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낸 분이 불안이 더 큰 분, 이겨낸 분과 불안이 더 큰 분, 누가 성공했을까요? 불안보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동네에 빌딩 갖고 있고 여러분 동네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불안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IMF와 글로벌 리스크에서 살아난 부동산이 있듯이 위기가 기회임을 부동산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1만 원 재테크 모임을 저는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번 사건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저희 단체는 사실은 NGO 단체인데 저는 NGO라고 말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러냐? NGO 단체에 제가 여러 가지 그 나쁜 점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 단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IMF 시절에 이 사막에 고비 사막까지 들어가서 한국인 최초로 나무를 가장 많이 심은 장본이네요. 최근에는 미얀마에다 여기 요 사진은 1월 28일 날 금년도 2020년 1월 28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 학교의 그 건물 과정을 보고 있는데 원래 6월달 개교식인데 그 수치여사 참석해야 되는데 이걸 연기해달라고 지금 일단 미얀마 정부에다 부탁을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 단체예요. 이게 황막사입니다. 황사 막는 사람들 NGO 단체로 되어 있지만은 저는 비영리 단체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세요. 왜 그러냐? 20년 동안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국가나 기업에게 단 1원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참 많은 부자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황막사입니다. 봉사나 여러분 기금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회원들이 아세요. 지금 단체가 설립된 지가 20년인데요. 저 회원들한테 돈 내세요, 회비 내세요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황 막사는 소중한 인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황 막사는 내년 강의 정년으로 제가 친칩이라는 소리를 쓰기 싫어 7학년이라서 대학도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 다닐 수 없죠. 또 뭐 노인정 다닐 수 없어서 2025년까지 인생 봉사하고 사회 은퇴하는데 이게 돈 단 10,000원이면은 여러분이 이 그 모임이나 여기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희망 바이러스입니다. 누군가는 희망을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비영리 단체 황 막사가 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사회를 엄습할 텐데 이때 저희들 아는 분들끼리 희망 바이러스가 그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바로 뭐냐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검색어는 여러분 다음에 오셔서 황 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황 막사를 치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저걸 하시고 그러면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질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보편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웬만큼 좀 잠잠해지면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참석비가 10,000원뿐이 안 됩니다. 복사비 다 칼라로 해드리고 여러분들 간단한 그 간식도 드리고 뭐 하면서 10,000원만 받고 여러분이 그 희망 바이러스를 찾아가시게끔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